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0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을묘월 경인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에 경금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령,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말하죠. 물상으로는 쇠를 뜻하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철을 말하는 것, 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철금속도 있고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다 해당이 되고, 돌도 해당이 되죠. 돌. 그래서 도자기 같은 경우도 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의 기운,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쇠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만은 기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차가운 그러한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금의 기운이다. 그리고 금의 계절은 가을이 되겠죠. 가을. 그러면서 금이 주관하는 시는 백호, 흰 호랑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해서 또 경금 일간들, 을목 일간들이 또 이 뭐라 그럴까, 의리에 또 목숨 거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신금도 그렇지만은 경금 일간들이 그 모양새가, 저는 경금을 생각하면 항상 저 관우라고 하는 장수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강하고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스스로한테 엄격한 그런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이 경금 일간들이 혁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은 양금이 됩니다. 양금,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인데, 자, 양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금이 같이 있게 되죠. 음이라고 하는 기운에 금도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금도 마찬가지로 쇠로도 볼 수 있고요. 돌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금이 돌은 그냥 짱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보석 같은 개념이 있죠. 주옥 같은 것, 옥반지 할 때 옥, 그거 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돌에 해당이 되죠. 그런 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똑같은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을, 백호, 의를 주관하는 것은 같지만, 경금이 관우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마치 아름다운 신부와 같다, 아름다운 새색시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 신부를 이렇게 신부를 쓰면 우리 갓파더가 되는 것이고요. 신부는 이렇게 새 신자에다가 그렇게 신부를 이렇게 쓰게 되지만 새색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과 신금이 차이가 있는데, 경금은 우리가 비유할 때는 완철금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 또는 원철 같은 개념.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금방 캐낸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쇳덩어리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돌이 아니라 잘 매끈하고 잘 깎여져 있어서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을 말하죠. 그래서 제가 새색시라고 하는 신부라고 이렇게 예를 들은 것이고요. 보석 같은 개념입니다. 보석, 신부는 보석과 같고요. 아름답죠. 광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지, 귀걸이 같은 그러한 보석, 주옥 같은 것이 바로 이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이냐 음금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음금이 되는 것인데, 그 성향 자체가 경금은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하기 때문에 이 경금 같은 경우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경금은 쓰임, 즉 귀를 얻기 위해서는 정관인 정화로서 단련을 해야지 되는
되는 것임에 반해서 신금 같은 경우 화를 쓰게 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부 있죠. 이게 금방 예를 들은 신부를 갖다가 저기 면사포를 쓰고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를 갖다가 갑자기 저기 연병장에서 뺑뺑이 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보석 반지를 갖다 불로 찢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은 화를 쓰질 않습니다. 물론 병화로서 추울 때 조후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신금은 정화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치 반지 보석을 토치로 이렇게 지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금은 정화를 전혀 안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원격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고 병화가 없을 땐 정으로도 조우할 수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 신금은 정화는 좀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사시사철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치 신금이 임수를 본다라고 하는 뜻은 새색시 신부가 뭐예요? 신부 화장을 깔끔하게 해서 아주 아름다운 미모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과 같다. 보석도 마찬가지죠. 잘 닦고 관리하면 그 보석에서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것과 같다. 마치 신금은 새색시 다루듯이 하는 거고요. 경금은 관원장 같은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정화서 강하게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 경금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이냐 또는 음에 해당되는 금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제가 월령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월령은 월지를 뜻합니다. 월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월주의 지지를 월령 또는 월지라고 하고요. 이 월령,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춘하추동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고요. 이 춘하추동의 내포되어 있는 것은 단지 계절뿐만 아니라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추우냐 더우냐를 말하는 것이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주는 뭐예요? 중화된 사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중화는 뭘 중화하냐?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된 사주가 좋다고 하던데요. 이게 아니라 왕세와 환열을 어떻게 중화하는 것이 중화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일간이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재성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 재성이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겠죠. 관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 관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즉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도 중화가 잘 되어야 되죠. 근데 국가의 중화를 이룬다는 것은 사회, 경제, 문화, 그 다음에 군사, 국방, 외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인데, 군사가 너무 크면 쿠데타가 일어나게 돼서 안 좋을 것이고, 또 경제만 너무 따지다 보면은 사람이 너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너무 부자인 그런 국가가 되는 것도 솔직히 좋지 못하죠. 모든 국민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사주라고 하는 것도 중화, 즉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이루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월령, 월지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칩과 춘분으로 구분이 되죠.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춘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명리학적에서는 경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초춘인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월이 바뀌는 기준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이 바뀌는 기준은 그냥 막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입춘 같은 경우에는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월이 모두 바뀌는 것이 바로 입춘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인월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제 봄이 되는 것인데, 자, 봄은 묘월만 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묘, 진월, 즉 인월, 묘월, 진월이 모두 봄이 되는 것이죠. 인월은
초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지금은 중춘이라고 표현하고, 진월은 개춘, 모춘 또는 만춘 이렇게 표현해서 늦봄이라고 하는데, 이 인묘지는 동쪽이 되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월은 목의 제왕 임간지가 돼서 목이 왕하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월 같은 경우에는, 진월의 경우에는 토가 왕하고요. 목은 진월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2달 중에서 인묘월, 특히나 이 묘월이 목이 가장 왕성한데, 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한다라는 뜻이죠. 목이 왕하면 화도 같이 왕해지는 것이나, 목은 토를 극하게 됩니다. 목극토. 그러면 목이 왕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토는 약해지는 것이고, 수생목하게 되죠. 수가 목을 생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수는 고갈되죠. 그래서 인월, 묘월 같은 경우 모광절에는 목화는 세력을 얻지만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얻는다. 특히나 오늘 일간 경금 일간인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인월에 뭐가 되죠? 절지가 됩니다. 인월에 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묘월에는 여기가 태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금 일간이 됐든 신금 일간이 됐든 금 일간이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죠. 금 입장에서 인묘월은 재성이 왕한 것이고 일간은 약해지는 것이니, 아무리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재물을 뜻하고 재능을 뜻하고 인기를 뜻한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해서 그 재성을 감당할 수 있으면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 왕한 일간이 약하면 대체적으로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말만 하고 폼생폼사라고 하죠. 그죠? 겉은 화려한데 겉은 화려하다, 외화 내빈한 사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왕한 일간이 약한 사람들이 부옥빈인이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 재성이 왕한테 일간이 약한 사람들이 됩니다. 옛날은 집사라고 하죠. 집사. 한 대가댁에서 일을 봐주고 돈을 받는 그런 집사인데, 그 대가댁의 돈이 자기 돈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재성이 왕한테 일간이 약하면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의 돈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는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재성이 있는데 일간이 상대적으로 왕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왕, 제왕한 경우. 그래서 신왕제왕한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요. 그 다음에 이 돈으로 인해서 명예도 얻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묘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다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간이 왕하면 뭐 관성으로서 억제하거나 또는 식상으로서 설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일간이 약하게 되면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묘월의 경금은 인성 또는 비경겁제가 필요한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입장에서는 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비경겁제는 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금이 필요한데, 그러면 묘월의 경금은 토로서 돕는 것이 좋을까요? 비경겁제로서 돕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맞을 겁니다. 이 인묘월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비경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묘월의 이라든가 인월의 경금은, 물론 경금 자체가 완철금 강철이긴 하지만 금이 약할 수도 있지만 작다죠. 그래서 토를 많이 보게 되면은 작은 금이 금방 조그만 토에도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묘월의 경금은 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보다는 비견겁제를 얻어서 금을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보다 신유금을 얻어서 경금이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때 신금은 지지로 신금을 뜻하죠. 신유금을 뜻한다는데, 유금이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유시가 되거나 신시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신년, 경신년이라든가 이렇게 신이 들어와야 되겠죠. 연에 유가 들어오면 묘유충이 되니까 이거는 좋지 못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화를 얻어서 지지로 신유금, 하다못해 뭐라도 축토라도 얻어서 경금이 뿌리를 얻은 전후에는 역시나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게 되는 것이고, 묘월
묘월의 승목은 정화를 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니 별도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별도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데, 일간에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재성과 관만 보게 되면 이거는 제살태, 저건 정화는 정관이지만 일간이 약할 땐 살과 같아요. 재관이 왕한 사주들은 제살태 왕한 사주가 돼서 좋지 못하고, 반드시 묘월의 경금은 지지로 신금, 유금 또는 축토의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필요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일간이 뿌리를 얻은 연후에는 정화 간목을 얻어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을 기물로 만들어서 쓰임, 용도, 용법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 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보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 두 번째로 원령의 특성,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오늘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 음목이 되죠.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극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월지는 목을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가 극한 것은 재성이 이렇게 됩니다. 재성은 다시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양대음의 관계, 즉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제가 되는데, 오늘은 음대양, 양금이 음목을 월지에서 봤기 때문에 얘는 편제격이 아니라 음대양이니까 정제격이 되겠죠. 정제격인 사람들 되게 성격이 꼼꼼하고 정직하고 정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1 더하기 1은 완전 2 이렇게 되어는 교과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제격들이 재정계통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변리사보다는 이제 세무사, 회계사 또는 회사 내에서도 자재 관리라든가 또는 격리 관련된 그런 직종들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경제 흐름이라든가 돈의 흐름 같은 것을 잘 아는 것이 정제격인데, 이 정제격이 좀 단점은 뭐냐면 조금은 인색할 수도 있다. 인색. 왜냐하면 짭짤하죠. 이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바른 돈이다. 어떤 돈이냐면 이자 같은 개념, 딱딱딱딱 때 되면 나오는 이자라든가 때 되면 나오는 월급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제격인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한 그런 상황 아닌 돈을 힙하게 쓰지도 않고요. 또 정제격인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계획한 틀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생활 자체는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좀 삶은 뭐예요? 그렇죠. 조금 너무 짭짤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재미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자기 만족으로 산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남편이 정제격이 와이프가 편제격이다 그러면은 서로 이게 노는 불이 다릅니다. 남편은 따박따박 월급을 은행에다 갖다 놓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편제격인 여자는 주식 투자도 하고 저기 땅도 좀 사야 되고요, 집도 좀 사야 되고 사업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스케일이 편제격은 그런 성격인데 정제격은 그렇지 못하죠. 이렇게 되면은 편제격인 여자가 정제격인 남편을 뭐라고 부른다? 좁쌀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서로 마음만 맞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이 정제격인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정확하고 해서 뭐 공직으로 나가서 재정계통에서 기획재정부 같은 데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너무 인색한 그런 것이면 좀 좋지 않겠고요. 특히나 오늘처럼 원령이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면 제다신약이 되죠. 이 제다신약인 사람들은 인색해서 망할 수도 있다. 신약 제왕이라고도 하죠. 해서 이렇게 원령이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면 반드시 일간을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로서 도와주어서 신왕제왕한 사주를 만들어야지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을 벌어서 돈으로서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원국에서 제다신약이 되는데 뭐 대운 세운에서도 일간을 도와주는 인비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재정으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큰
곤혹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비, 인성, 비경겁제를 봐야 되는데 경금은 약했을 때는 비경겁제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원한적인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연지에 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재성이 너무 많은 이거 정제 세 개잖아요. 이 정도 되게 되면 이거는 정제가 아니라 거의 편제격 편제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일지 인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정편제 혼잡이 아니라 이거는 완벽한 제다신약 일간이 너무너무 약한 제다신약이 되는 것이고 개수를 연간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개수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 없다 하더라도 수는 목을 생하는 것이고 수는 약한 일간 경금에 그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관, 생재, 상관, 이렇게 생재하는 구조, 머리는 똑똑해 보이고 하지만 또 상관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헛똑똑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반드시 완벽한 제다신약이고요. 잘못하면 이건 종제도 할 수 가능하죠. 기명, 종제, 격도 가능한데 이 사주가 종제격이 되면은 원래 종제격이 되면 엄처시하라고 해서 돈 있는 재물이 많은 처를 얻을 수도 있지만은 그건 뭐예요? 처한테 이제 눌려 사는 거죠. 물론 처가 돈이 많으니까 처 덕에 내가 호식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남자가 말이죠. 특히나 여자도 종제격 갈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남자가 종제격이기 때문에 처의 눈치를 좀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것이 만약에 종제격도 되지 않은 제다신약이다. 엄처시하 이렇게 해서 싸나운 처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생시에서 뭘 얻어야 된다?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솔직한 말로 이 종격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격은 좋을 땐 좀 좋을 수는 있는데 안 좋을 때는 일락천장의 조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연간의 상관이 뿌리가 없었는데 어째 자수를 보게 되는 것이니 개수가 뿌리를 얻죠. 하지만 경금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7살 병화가 투출해서 경금을 이렇게 극하게 되면 이거는 제살태왕한 사주국세가 된다. 이거 종격으로 보기가 좀 어렵죠. 수도 있고 병화도 있고 하니 이런 상태에서 금수운으로 가면은 좋은 운은 토금운을 만나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토금운을 만나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 개축대운의 축토, 그 다음에 경술대운의 술토 외에는 다 수금의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좀 운이 좋으려고 하면 요 대운 가야 되는데 59세, 69세 때 운이 좋아져봤자 큰 의미가 없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도 당연히 화운 가게 되면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병진 대운 때 조금 괜찮으실 것 같지만은 인묘진 방합에 다시 7살 병화 투출하게 되고요. 정사되는 화가 왕해지게 되고 무호기 밑에 무토기 때는 일간 경금을 어떻게 한다? 매금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뭐냐? 병화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병술 같은 경우에는 경금의 술의 뿌리는 간신히 엄지손톱 반쪽만큼 가지고 있지만 역시나 병화가 투출돼서 나를 극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그런 구조가 될 것이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축토라고 하는 습토를 얻었기 때문에 경금이 생을 얻을 수 있고 통근도 가능하지만 이 축토 하나 가지고 이 많은 재관을 감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토금운으로 가야 되죠. 토금운으로 가야 되는데 역시나 울루가 남자의 경우 개축대운 때는 갑인, 임자, 신의 대운 때 별로 좋지 못하고요. 이 대운 후반으로 가야지만 운을 좀 받아먹을 수가 있겠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기미 같은 경우 썩 좋지 못하죠. 기미 같은 경우 이때부터 좀 좋아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초반 30년이 매우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병자시나 병술시보다는 정축시가 저는 조금 좋다고 보이고요. 부인시 같은 경우 무토 투출하게 되면 지지로 다 목국이죠. 종도 되지 않습니다. 무토 경금을 생할 것 같으나 얘는 무토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경금 생할 수 없어서 의미가 없고요. 기묘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지로 또 완전 목에다 을목 투출되어 있죠. 뿌리 없는 기토가 이걸 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을목이 얘를 싹떡 날라버리게 되면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것을 받아먹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신시 같은 경우는 묘월의 인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 방합이죠. 인, 묘진, 방합을 완벽하게 구전하기 때문에 역시나 제다신약의 경금 역시나 뭐 이 경금 두 개 가지고 이 왕제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 사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이지만 사는 경금, 경금이 사를 보게 되면 통근 가능합니다. 장생처가 되는 것이니 통근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화운 갔을 때는 경금이 녹아버릴 것이고요. 그래도 금수운 갔을 때는 이 사화는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아들로 태어났다, 이 사화는 용도가 있습니다. 아들로 태어날 때 정축, 신사시는 그럭저럭 쓸만하다. 근데 여자로 태어났을 때 신사시는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모시는 임수 투출되어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화국이죠. 경금 자체가 뿌리가 전무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좋지 못할 것이다. 갑신시 좋을 것 같죠. 신금이 있으니 인신상충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쇠신충 왕자발이라고 해서 저 신금이 일목을 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목, 왕, 금, 결이 돼서 오히려 목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문드러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인신상충이 되는 거니까 그닥 좋을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을유시 정도 남아 있는데 을유시가 되게 되면 유금의 양인주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역시나 근데 재성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을경에 또 이게 또 합을 서로 이 경금이 얘하고 합을 하려고도 하고 얘하고도 합을 하려고 해서 썩 좋지 못합니다. 만약에 인신충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갑신시가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되는데, 만약에 오늘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정축시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신사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을유식 일간의 뿌리만 좀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개념. 이건가 좋은 사주예요? 안 나쁜 사주예요? 결코 좋은 사주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출산택일 같은 거 하실 때는 매우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